이후로 저는 티를 내지 않고 한동안 남편을 통해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일들과 회사의 흐름에 대해 말해주면서 늘 화를 냈고 시시때때로 대표와 부딪혔다는 것을 강조하며 뜻밖의 자리에 욕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나 무시하는데 이런 상황을 당신이 알기나 해? 차라리 내가 운영하면 이런 식으로 경영하진 않을 거야. 나도 회사에 대해 공부해보니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 좀 알겠더라고. 가방끈 긴 것보다 현장 투입된 직원들이 제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단 거 당신도 잘 알지? 미안해 여보. 당신 곤란하게 해서. 나도 전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고민이긴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워낙 사이가 돈독하셔서 당신도 내 입장 알잖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고려해봐. 나 이 회사에 누구보다 오래 성실하게 일했고 나만큼 회사 일 돌아가는 거 잘 아는 사람도 없어. 이도저도 아닌 이 상황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당신이 잘 결정해. 저도 전 시댁 식구들을 회사에서 몰아내려면 남편에게 경영권을 주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남편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제가 볼 때는 경영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돼서 그것 또한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제가 결정을 미룰수록 자연스레 각방을 쓰면서 부부 사이는 소원해졌고 제 얼굴만 봐도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지요. 나이도 있던 터라 이 와중에 이세 준비도 해야 했기에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말처럼 정말 회사를 팔아버릴까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전 남편이 애정으로 일군 회사란 것을 알기에 그건 또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하는 유일한 대화가 회사 얘기였고 늘 짜증으로 시작해 화로 끝나는 대화였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회사에 오는 것은 막았고 가만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대표하고 연락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피하게 했습니다. 이상했지요. 숨도 못 쉴 만큼 힘겹고 부부 사이가 벌어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데 대표와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회사의 현재 문제점이 뭔지 남편을 통해 들은 것들을 서류화해서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너무나도 간만에 사촌 아주버님을 만났지요. 서류를 보시면 아실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증거들도 있고 회사에 큰 공금을 횡령하셨던데 대체 친척들이 얼마나 엮인 거예요? 저희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더 이상 저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전문 경영인으로 세우시고 아주버님도 물러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횡령으로 공론하면 아주버님이나 전 시댁 식구들도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말이에요. 제 말을 들은 사촌 아주버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잠시 짓더니 누가 그렇게 고했는지 알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많은 서류들을 꺼냈고 우선 제게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내려가는데 이건 바로 제가 요구한 핑계가 아닌 증거였지요. 회사 예산 문서도 빼곡히 있었고 찬찬히 긴 시간 동안 읽어보니 딴 주머니를 찾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말과는 완전 상반된 자료들이라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간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았지만 큰아버지 말씀도 있었고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일으켰는지 곁에서 지켜봤기에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회사 경영 최대한 도운 겁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혹시 몰라 미리 다 증거화시켜둔 자료인데 그런데 이런 제가 횡령이라고요? 재수씨 남편이 그러던가요? 남편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남편분 새까만 속이 제 눈에는 바로 보였거든요. 대표 자리 많이 탐내고 있는 게 보여서 언젠가 무슨 사고를 치겠다 싶어서 절 몰아내려고 어설프게 서류를 조작하는 것 같길래 저도 증거를 모아뒀는데 그러길 잘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 저희 집 식구들을 어찌 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반듯하고 이런 일에 엮일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가 오해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기분이 안 좋네요. 이후 영상과 녹음본들을 보내주셨고
그걸 들으니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요. 물론 제가 회사 돌아가는 것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대학 때 경영 공부를 했고 회사에 관해서 무지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가만 보니 남편이 제게 전해준 횡령 자료들도 어설픈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전한 증거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연애 1년 그리고 결혼 후 반년 동안 그렇게 저를 아끼던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저를 이용해 내내 갑질을 하고 있었고 제 눈앞에서만 불쌍한 척을 했던 것이었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재수씨 남편 왜 말들이 많았는지 알아요? 재수씨 남편이랍시고 직원들에게 거들먹거리고 본인 입으로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들어가면 본인의 인생이 부럽지 않냐며 니들도 저런 여자 잡으려면 간이고 쓸개고 빼고 상처를 파고들고 위로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온다고 했답니다. 또 본인이 곧 이 회사 대표이니 잘 보이라고 갑질을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 재수씨 빼고 우리 집 식구들 그러니까 재수씨 전 시부모님들 재수씨 남편 사람으로 안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혔던 숨이 토해지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지만 애써 괜찮은 척 아주버님께는 제 남편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이는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새하얘졌고 멍했지요. 남편에게 어떻게든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조건이 좋다고 한들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내내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돈 때문에 오직 조건 하나만 보고 그럴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요.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실체가 마음속에 듣자마자 제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불안함에 집에 들어와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고는 카드 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 하실 수 있지만 큰돈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줬던 것은 언제나 현명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오히려 저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전 남편하고도 그게 가능했고 그게 또 부부 사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깐요. 카드를 쓸 때마다 제게 문자가 오면 불편할까봐 알람 설정도 하지 않았고 카드 고지서도 남편 메일로 오게끔 해둬서 저는 본 적이 없었지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카드 회사의 통화에서 내역서를 메일로 받으니 최근 3개월간 쓴 카드값이 수천만 원이었고 전부 사치품과 노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 세상에.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백화점의 아동복 매장들이나 유원지에서도 카드가 많이 긁혀 있었는데 이건 또 뭔가 싶었지요. 거기다 수두룩 빽빽 놓인 명품 계산서들까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댄 건지 양파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알고 싶지 않은 남편의 실체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집 불도 안 켜고 서재방에 앉아서 그렇게 멀뚱히 PC 화면만 보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고 저는 아주버님 말 맞다나 확인해 볼 것이 아주 많아 분이 쌓인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나가려는데 순간 시부모님들 목소리가 들려서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지요. 뒤이어 시아버지도 들어오셨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양손에 가득 명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이리저리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니 그동안 저 없을 때를 이용해 참 자주 오셨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다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감없이 속내를 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언제 그 회사 경영권 이것 떼니? 빨리 차지해야지 내 맘이 놓이지. 나도 눈치 보지 말고 카드 팍팍 쓰며 돈 냄새 좀 풍기고 싶다. 네가 우리 집안 일으키겠다고 걔랑 결혼했잖아.
맘 같아서 나주 그 고운 손 물러 터지게 집안일 좀 팍팍 시키고 싶은데 네 차지가 안 됐으니 계속 퍼벅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일처리가 산더미인데 며느리한테 내가 해외여행 가라고 전화까지 해야 한다니.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인 줄이나 알아 이놈아? 게다가 너 걔 말고 밖에 애 낳고 사는 애 하나 더 있잖니. 내가 걔 별 볼 일 없어서 이제까지 결혼 반대하고 갓짱게 봤는데 상정 같은 돈 많은 며느리 모시는 것보다 그런 며느리 데려와 내 맘대로 팍팍 부리며 사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 네 애까지 낳은 마당에 얼마나 널 기다리고 있으면서 애가 타겠냐.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안 좋아 내 한마디 하는 거니 얼른 책임져라.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제 길을 의심하면서 숨이 막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애를 낳은 여자가 바깥에 있다니 상상조차 못할 일이더군요. 나한테는 총각이라고 감쪽같이 속이더니 거기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은 두 분의 시부모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늘 예쁘다 고맙다 해서 살갑지 못한 제 탓을 해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하나 늘 고민이었는데 그게 다 제 돈 때문에 참고 있었다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어찌 대답할까 싶어서 저는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을 달래기 바빴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 아버지. 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근차근 할 거예요. 이 사람 경영권과 재산을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은 후 부모님 밑으로 다 해드릴 거고 제 애 낳은 여자도 다 제가 안 사람으로 데려올 테니 걱정 마세요. 안 사람이 지금 저를 믿기 시작했으니 곧 판도가 바뀔 거예요. 저 믿으시죠? 제가 얼마나 인생 제대로 역전하는지 똑똑히 보세요. 아들 잘 키웠단 소리 절로 나오실 겁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만 믿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이고 친정 부모님의 불안한 예감이 맞았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결코 그들을 그대로 보내기에는 제가 소모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게 상처를 입힌 만큼 내 마음에 흑심의 갈퀴를 드러낸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기에 저는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아무것도 못 본 듯 불을 켜고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기 안쪽에 오래된 옷을 정리하느라 오시는 줄도 몰랐네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명품 쇼핑을 많이 하신 것 같으시네요. 순간 모든 식구들의 시겁한 얼굴을 저는 똑똑히 보았고 혹여나 제가 얘기를 들었을까 싶어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제가 표정 하나 안 흐트러뜨리자 이내 안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내친김에 무슨 생각이었던지 아예 작정을 하신 건지 이날 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너한테 연락을 해야 하니? 왜? 우리가 쇼핑 좀 했다고 하니 꼽니? 전 남편 저세상 가면서 유산 받은 것도 많으면서 푼돈 좀 쓴 것 같고 참 기가 막혀서. 엄마 그만하세요. 당신 있는 줄 몰랐는데 언제 들어온 거야? 불이라도 켜놓지 인기척이라도 느끼게. 내가 정신이 좀 없어서 뭐 좀 찾고 있어서 몰랐어. 어머니 죄송해요. 놀라셨죠? 오시는 줄 알았음 제가 뭐라도 차려드렸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여전히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하네요. 됐다. 더 이상 여기 있기 불편하구나. 그만하고 모두 나가자. 새아기도 우리들이 있는 게 불편한 눈치니 어서 가주는 게 편하겠지. 이만 가보마. 쉬어라. 시어머니는 그간 제게 너무나 화를 내고 싶었던 걸 참았다 터뜨리는 사람처럼 분출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간신히 말리며 바깥으로 끌어당겨 가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아버지가 어머니보단 더 눈치가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반격할지에 관해서도 많이 의논을 하고 대비해야 할 테죠. 감히 나와 내 남편, 우리 식구들을 기만한 대가로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깐요. 남편의 말에 휘둘리고 정직한 전 시댁 식구들을 의심한 제가 스스로 너무나도 못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고 저는 남편에게 매섭게 눈초리를 치켜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여나 내게 무슨 짓을 할까 싶어
친정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열어놓은 채 엄마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남편에게 밝혔죠. 남편의 표정이 불안감으로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앞에다 거짓된 횡령 자료와 더불어 강 대표에게 받은 증거 자료들을 한꺼번에 얼굴에다 던졌습니다. 당신 설마 나랑 부모님이 한 얘기 들은 거야? 이건 다 뭐야? 그럼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못 들었을까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당신 그 추악한 실체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거야? 이미 나 아주버님한테 사실 확인 다 했고 당신이 우리 남편 회사를 차지하려고 아주버님 내보낼 수작 부린 증거 조작한 것도 다 가려놨어. 감히 나를 속여? 당신 같은 조물애기가? 여보 잠깐만,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아주버님이 지금 날 몰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 남편이니 내가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자기 대표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손쓰는 것을 왜 당신이 몰라? 나 못 믿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얘기는 법원에서 하자. 내 변호사 보낼 테니까 앞으로 용건은 그리로 전해. 만약 내가 이 집안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하면 전화기 너머에 있는 우리 엄마가 경찰에 당장 신고할 테니까 내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길 바라고. 저는 남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나를 붙잡으며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감을 주체하지 못하느라 온몸에 떨리는 게 전해지더라고요. 행여 이성을 잃어 큰일을 벌일까봐 무사히 집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겨우 일어섰는데 힘겹게 이악 물고 일어섰는데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다리를 붙들고 무릎까지 꿇으며 빌고 또 빌었지요. 여보, 내가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 내가 잠깐 눈이 멀어서 회사 관련해서 거짓말한 건 맞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라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그리고 분명 당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 설마 나랑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절대 못 살아. 여보, 정말 왜 그래?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을 밀어버리고 서둘러 친정집으로 도망치다시피 피신했고 온몸이 긴장감으로 땀으로 번벅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시부모님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긴 했지만 어이없게도 남편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에 깔아놓은 홈카메라 존재가 밝혀져 이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더랬죠. 남편은 매일같이 빌고 또 빌었지만 그런 모습은 제게 더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을 하지 이미 증거가 다 있는 것을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들에 더 정이 떨어졌지요. 계좌 추적을 해보니 참으로 시댁과 바깥의 남편의 여자에게 짧은 시간 참 많은 것을 빼돌렸더군요. 제가 통장을 준 것이 믿은 것이 큰 잘못이었지요. 그걸 통해서 또 저도 모르게 다른 계좌까지 손대가며 시부모님 집에다 차에다 거기다 내 돈을 가지고 바깥에 살림 차린 그 여자 명품이랑 아이 물품까지 남편이 아예 내 언니한테 내 카드를 준 상황인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거기다가 남편 성질이 정말로 바닥을 드러낸 인성이었던 건지 제가 보낸 변호사가 큰 코를 다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니 점차 하나둘씩 죄목이 늘어나 더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던지 저희 집 앞에까지 와 문을 부숴라 발로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그만 좀 해. 도대체 얼마나 더 빌라는 거야? 나 너랑 이혼할 생각 없고 만약 내 뜻을 어긴다 하면 너 저 세상 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끝을 낼 테니까 날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게 내가 빌 때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잖아. 사람 성질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게. 매일매일 친정집에 찾아와 이리 행패를 부리니 동네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몇 번이나 경찰서에 갔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 사람을 선택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패는 끝이 나질 않았고 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제출을 해서 이혼 소송에 접어들었죠. 전 남편을 보낸 후 어렵사리 마음먹은 재혼이었고 제 인생에 두 번의 헤어짐은 없다고 다짐을 했었건만 일이 되니 제가 사람들 볼낯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극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흠이 있는 며느리지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했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이런 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늘 감사함에 베풀고 살았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남편의 계획은 결국 제 돈으로 먹고 놀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자리를 얻어 명예와 부를 얻고 제게 딱 달라붙어서 본인 부모까지 합세해 쪽쪽 빨아먹은 뒤 버리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저는 아주버님과 상의하에 남편을 해고시켰고 사문서 조작,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어 숨 쉴 틈 없이 바로 이혼소송도 진행했지요. 이혼소송이 들어가면서 제 집에서 내쫓았고 저 역시 재수없는 그 집을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숨도 못 쉬고 있었지요. 회사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으니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었고 제 이혼 소송만 해도 대형 로펌 변호사 여럿이 붙었기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회사로 찾아오고 전화를 수없이 해가며 살려달라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살려줘. 이렇게까지 하면 나 죽으라는 소리잖아. 이혼 소송만 해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회사는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잖아. 몇 년 살다가 나오라는 소리 아니야?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려가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 제발 살려줘. 남편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미치자 시부모님까지 대동해 보기 좋게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빌기도 했는데 더 우스웠던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와 아이까지 데려와 함께 살려달라고 비는데 참으로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6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철이 빨리 들은 탓인지 어른들 돌아가는 세태를 영리하게도 파악하여 제게 아빠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없이 살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이값 못하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 정말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며 살 테니 용서해다오. 아들 자식도 내가 잘못 키운 것이고 내 탓이니 함께 속죄하며 살 기회를 주지 않겠냐. 날 속인 배짱은 어디 가시고 고작 여기에 무너지시다니. 그런데 이를 어쩌죠? 아직 한 발 더 남았는데. 저는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독하게 먹은 채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게 해주고 싶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제 허락 없이 계좌에서 돈을 뺏은 것과 제 돈을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 기한을 줄 테니 갚으라고 기회를 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돈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미리 말한 마지막 한 발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100년 동안 피눈물을 뽑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 마지막 한 발을 날려줬습니다. 이 지경까지 흘러오니 그들은 워낙 엮여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 뭐 하나라도 끝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든 그곳에서 살다 나와야 했는데 그건 죽어도 싫었나 봐요. 지금까지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아직 계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은 무사히 끝난 상태라 주변에서는 똥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했지만 지쳐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남자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3번 결혼이라는 타이틀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전 남편 그리며 살아가고 싶네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 마음만 제 가슴 속에 품고